얼마 전에 1억 모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저는 1억을 모은 사람이 아닌 걸로 아무튼 현재 계좌의 10% 이상이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대의 투자자분들에 비하면 발톱의 때 정도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기록적으로 빠르게 빠지고 있고 신봉자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지금 현상을 기회로 보고 쌓아뒀던 현금을 추가 매수에 사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비상금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추가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추후에 주가가 회복하게 되면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겐 환희를 부를 것이고 기회를 잡지 못한 이들에겐 수익을 창출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돈을 벌고자 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잡지 못한 기회를 아쉬워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후회를 하거나 초조해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동적으로 좋지 않은 투자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주변에서 많이 봐온 상황이고요. 너도 나도 과열된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했다가 우연히 수익을 거두고 도파민에 취해서 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거둔 수익을 모조리 잃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제 얘기이기도 하네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처음 거둔 수익을 실력이라고 착각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지금껏 벌어들인 수익을 모조리 잃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1억을 모았다가 1억을 모으지 않은 사람이 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래에 이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돈이 내 목표에서 사라지는 것, 돈만을 위해 살지 않는 순간이 오는 것. 그 바탕에는 현실적인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10억, 누군가는 20억, 누군가는 50억, 또 다른 누군가는 100억이 있어야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들 말합니다. 싱글, 부부, 아이가 있는 가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도 그 기준은 달라질 것이고 무일푼 혹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경우 시작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네요. 다양한 경우와 조건에 따라 시작점이 다를지라도 개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 24시간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중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내외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도 틈틈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점심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되죠. 출퇴근 시간은 언어 공부나 책을 읽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책을 읽으면서 무료한 출퇴근 시간을 견딥니다. 할 일 없이 휴대폰 하면서 가는 것보다 한 줄이라도 책을 읽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이죠. 2주에 3권씩 3월 한 달 동안 총 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퇴근해서는 부업으로 시계줄 작업을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어차피 매일 먹는 저녁, 유튜브 영상도 같이 찍습니다. 쉬는 날 스크립트를 쓰고 영상을 활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산다고들 합니다. 누군가는 돈돈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짠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도 방향성이 비슷하지 않으면 깊은 대화나 오랜 관계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라는 것이 윈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읽었던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서로 윈윈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한두 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반드시 윈윈입니다. 자신보다 한 단계나 반 단계 정도 앞서 있는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미 두세 단계 높은 사람은 당신과 친해져도 당신에게 얻을 게 없어요. 물론 가끔 기연이 있기도 합니다. 몇 단계 혹은 몇십 단계나 앞선 사람과 친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윈윈이 반드시 숨어 있는 겁니다. 인생은 길면 130년이죠. 그 긴 세월을 함께해야 하는데 고작 몇 시간, 며칠 문 두드린다고 인연이 열리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스스로 먼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때 윈윈이 열립니다.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항상 생각한다면 진정한 인맥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윈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모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저 대가 없이 가벼운 관계와 우정을 쉽게 쌓을 수 있었다면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서로 필요한 능력치를 교환할 때 보다 수월하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는 진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만 그저 목표 지향점이 확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살아가는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이 불행하지 않으면 되고 주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자유, 앞으로의 목표에 돈이라는 자원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주거지를 마련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모든 순간들이 돈과 직결됩니다. 지금 30대라는 나이대는 향후 수십 년을 살아가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 기준에서 직업은 그저 일일 뿐입니다.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잡기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한계성을 띠고 있고 때문에 자본소득을 별도로 세팅하지 않으면 월급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은 그저 안정적인 고정급여를 위해 다니는 것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월급의 노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제가 투잡이나 주식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 예적금만 했더라면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서 1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모았다고 한들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겁니다. 중요한 건 목표 금액의 기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주식은 분명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연봉 협상을 통한 급여 인상과 예적금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급여가 200만 원 언저리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 만족하고 이대로 월급쟁이로 살 것이라고 해도 이 삶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불평불만 없고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면 그거로 된 거죠.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평생 직장을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요. 생각보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달달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기도 하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자본소득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다니며 절약하고 귀찮음을 무릅쓰며 투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20년에 걸쳐 모을 돈을 조금 참고 절제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10년에 모아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글을 쓰면서 계획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는 분들과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점점 했던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생각에 한계가 오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말로써 풀어내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에 나를 성장시키는 건 나의 부족함과 그걸 채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핍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이 무료해도 이렇게 한바탕 글을 쓰고 나면 며칠은 무료함이 가십니다. 일기장에 쓸 법한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누군가가 공감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요즘입니다. 드디어 기온이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얼마나 길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길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